선전선동이라는 단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제가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간단해요. 먼저 풀 텍스트를 제가 빨리 읽고 한 줄씩 제가 반박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우는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 파쇼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정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이게 김민석이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센텐스를 보면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했는데 저희는 알바비 지급을 공적으로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요 다 자기 비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회 참석에 약 5만 원 정도가 드는데 차비 2만에서 3만, 식대 1만 여원, 헌금 1만 원 정도, 통상 5만 원 정도를 본인이 자비 부담으로 탄핵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거짓으로 김민석이가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다라는 것이 김민석의 발언인데 자살한 분이 우연히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위로는 하지만 전 목사님은 분향소 설치 자체도 금하시고 계십니다. 자살은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시는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시고요. 특히 좌파들은 사람이 죽을 경우 그 죽음을 이용해 극단적 행동을 벌이는 것과는 지금의 광화문 애국 세력의 운동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이런 말을 썼는데 이 말의 워딩은 천만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된다면 대통령이 억울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민석의 문해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날은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반대 집회를 서부지법 앞에서 모여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는요 항의 대상 장소를 집회자들이 언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항의 장소 거기를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서부지방법원 앞에 가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부지법 건물 훼손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인데 저희는요 김민석 같이 미 문화원 점거 농성구 같은 국가기관을 점거하고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정말 제가 살다가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제가 30년 넘게 대학에서 헌법 강의를 했고 40년 넘게 헌법 공부를 했지만은 김민석의 무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국민저항권은 뭐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이 되는 것이고 이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넘어서 인간의 권리다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은 다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저항권은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발동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발동할 수 없는 것도 전혀 아닌 것이다. 하늘이 준 천부인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항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국가 불법이 자행됐을 때는 누구도 저항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이 준 국민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저항권이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4.15에 대해서. 법과대학 2, 3학년 학생이면 알 수 있는 헌법의 기초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4.19회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은요, 불의에 항거한 것이에요. 그때는 저항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것이 혁명으로 완성됐지만 처음부터 그 4.19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항한 것이에요. 당시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한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혁명까지 완성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저항권은 회귀한 개념이 아니라 법과대학 2, 3학년 학생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장 헌법의 기초 이론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항권을 회귀한 개념으로 보는 김민석의 회귀한 논리에 제가 말문이 막힐 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파쇼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 최소한으로 했던 것이고 특히 부정선거 의혹의 본거지인 중앙선관위를 집중으로 목표로 삼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김민석의 민주당은 국회에서 내란으로 소추 의견을 받아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에 가서는요, 청구해서 왜 내란을 철회했는지, 그러면서 왜 내란 운운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가짜 자유민주주의 파시온 논리를 김민석은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벌이는 광란의 칼춤이야말로 자유민주를 부정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애국운동이나 활동을 파쇼라고 부르고 있어요. 파쇼라는 단어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것이지 통상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파쇼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민석이가 파쇼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주사파를 추종했던 김민석이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반국가 세력인 주사파를 추종하지 않나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정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6년에서 7년간 광화문에서 엄청난 대규모 집회를 매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폭력 사고를 일으킨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또한 폭력을 조장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들은요, 민주노총의 단골 메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또 전광훈식 극단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왜 극단주의라고 하는지 본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고 저 같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새 생각해 보니까 이 극단주의라는 단어는요, 자신이 속해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의 일극 체제를 말한다면 극단주의라고 본다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밤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민석은 거대 야당의 뒷배를 믿고 마구잡이로 힘없는 선량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